나라들도 꽤 여러 개 있지만 대부분 소득이 3만 불 수준까지 올라갔고 또 그 이상 올라간 나라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파란색이고요. 보면은 3만 불에서 대체로 이제 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증가를 해서 3만 불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3만 불 넘어서까지 계속 증가를 해왔던 게 보입니다. 싱가포르, 홍콩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가장 높은 수준의 그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을 갖다 보이다가 이게 소득이 올라가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락은 있지만 계속 성장률을 유지해서 3만 불 수준을 넘어가고 4만 불 수준을 갔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와 일본인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쭉 가다가 3만 불 수준에서 넘치하더니 지금 약간 오히려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3만 불 수준에서 지금 거의 이쪽에서 지금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정색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경제 1만 불 시절에는 매우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떨어지더니 지금 현재 3만 불 수준에서 지금 2% 그것보다도 더 내려올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주 이 부분에서 지금 증가율이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사회 변화 모습이 지금 2016년 시점에서는 사회 이동성은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기회 평등을 준다는 의미에서 동시에 한국 사회의 효율성을 갖다가 제고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회가 지금 시점에서 무언가 변화를 하고 또 나아가려고 한다면 좌우가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정의를 위해서라도 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회 이동성은 중요한 지금 지표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 이동성이 현재 현황 부분과 관련이 될 텐데요. 그것은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사회 이동성 부분. 아마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꽤 많이 오셨는데요. 한국 사회가 이 교육 부분이 급격하게 교육계가 확대됐다는 것은 아마 살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 제일 위에 라인이 보면 1943년도생부터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1년도에 만든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 그 한국전쟁이 그러니까 한국이 해방된 이후에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입학률 정도만 좀 높았습니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되면 갑자기 이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게 다시 이제 보편화되는 정도가 40년대, 50년대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그렇지만 중학교를 진학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한 절반도 안 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세상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이제 보편화됐고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 점점 더 그런 공교육들이 기회가 급속도로 확대가 됩니다. 요즘에는 대학 교육이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됐죠.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고등학교 진학률이 지금 82%까지도 나옵니다. 지금은 오히려 조금 떨어져가지고 70%대로 지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게 진학률이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졸업자 대비 중학교 진학생, 중학교 졸업자 대비 고등학교 진학생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60년대생 봅시다. 26%가 대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이건 이 연령대 60년대생이 1961년생이 25%, 26%가 대학을 진학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 고등학교 진학한 사람들 중에서 26%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학 진학한 사람은
고등학교 진학 못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보다 훨씬 적은 거죠. 그랬던 것이 지금 보면은 고등학교도 거의 대부분 진학하고 그 다음에 대학도 80% 지금 이제는 뭐 70 몇 %, 원한다면 거의 대부분 대학 갈 수 있는 정도까지 공교육이, 그러니까 이 고등교육이 확대되었습니다. 적어도 학력을 갖다가 목표로 하는 것은 빠르게 한국 사회에서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더 이상 지금 수준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최근에 이제 뭐 70%까지 내려온 것처럼 그것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업은 어땠을까요? 직업에서도 보통 우리가 위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보통 이제 좋아하는 직업, 사람들이 더 높게 쳐주는 직업, 이런 것들이 보통 있죠. 옛날에는 농림업, 육체노동 종사자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요 라인 80%였던 시절에서부터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10%가 채 안 됩니다. 사무직, 판매 서비스, 그다음에 농림업.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게 1대1대1대1 뭐 이래가지고 4개의 집단이, 예를 들면 농림 같은 게 농부, 어부 이러신 분이 한 25% 정도 경제활동이 좀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외우기 참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비율이 완전히 감소해가지고 세상이 달라졌죠. 직업에 대한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과거에는 비중을 선호하는 직업들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모빌리티, 사회 이동성 연구하는 데는 좀 어려운 측면을 좀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대학 못 나왔는데 너 대학 나왔으니까 더 사회 이동성이 좋아진 거 아니냐,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절대적 이동성에서는 그 말이 맞죠. 근데 상대적 이동성을 따지자면은 과거 30년 전에 대졸자의 지위와 30년 전에 중졸자, 고졸자의 지위가 과연 의미가 같은지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30년 전의 사무직과 지금의 사무직 의미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세대 내 이동성 보면은, 세대 내 이동성은 이제 뭐 이 자료는 이제 통계청에서 항상 이제 조사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한국 사회에서도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지만은 그 안에서 변화를 합니다. 또 조금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1분위에 있던 사람들이 3년 후에도 여전히 1분위에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2분위에 있던 사람은 그대로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가 제일 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동성은 존재를 합니다. 상승하는 사람들, 유지하는 사람들 뭐 비율을 봐보면은 상승한 사람들도 조금 있고 유지한 사람들이 제일 많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보다도 빈곤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 빈곤에 들어가 버리고 어떤 경우에 빈곤에서 빠져나오느냐. 빈곤을 갖다가 이 가처분 소득에 쓸 수 있는 돈의 한 50% 수준, 평균적인 그 가처분 소득의 50%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빈곤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흔히 사용되는 상대적 빈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2011년에 빈곤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한 8% 정도는 빈곤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빈곤했던 사람들 중에서 한 38% 정도는 빈곤으로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여전히 상당수는 한 3분의 2 조금 못 미친 수죠. 여전히 빈곤선 안에서 힘든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기서 좀 덜 떨어지고 또 많이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느냐라는 것이 그 세대 내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 이동성 이야기할 때 제일 눈여겨보는 부분은 세대 간 이동성입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 내에서는 워낙 이게 등락이 있고 또 변화하는 다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주로 이제 그 이동성을 바라볼 때는 세대 간에 얼마나 그것이 유의미하게 변하느냐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
K대회 김희삼 박사님이 그 2013년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인데요. 그 당시에 남자들만 대상으로 한 40, 50대 되는 남자들만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사회적 지위는 지금 어느 수준이냐? 당신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수준은 어떠냐? 그리고 당신의 아들의 자녀의 수준은 어떠냐?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떠냐? 이것은 상대적인 이동성을 보여줄 겁니다. 학력을 갖다 학력은 어땠냐? 할아버지 학력은 어땠냐? 당신의 학력은 어땠냐? 자녀의 학력은 어땠냐? 이것은 절대적인 이동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40, 50대니까 자녀도 이제 아마 사회에 이제 좀 진출하기 시작하는,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많은 경력을 쌓지는 않았겠지만은 어느 정도 나이에 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봤더니 할아버지, 아버지에서는 이게 수치가 높을수록 둘 사이에 이제 상관관계가 높다. 둘 사이가 같이 많이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수치가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지금 40, 50대의 아버지 세대와, 그러니까 할아버지, 지금의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80대, 60대, 70대, 80대 되는 분들이 그 자녀를 키우면서 왔었던 그 시대 동안에는 사실 사회 이동성이 크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닫혀있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지금 40, 50대 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상대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특히 이 지금 연령대로 봐보면 어떻게 되나요? 40, 50대면 1960년대생 전후가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열린 사회에서 기회를 갖다가 잡을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그 다음인데요. 이 다음 부분이 다시 상한도가 올라가는 식으로 바꿔 말하면은 닫힌 사회로 다시 또 좀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닫힌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열렸다가 지금 다시 또 닫히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한국 사회에 좀 더 기회 평등을 열어주고 사회 통합을 이룩하고 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면은 지금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로축이 저기 어떤 무슨 지표죠? 상관계수입니다. 0부터 1까지 있고요. 0이면은 완전히 관련성이 없는 거고요. 1이면은 완전히 똑같이 두 가지 수치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